안녕하십니까. 빈대중국사 송나라편 제4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회에서 오고타이 칸이 죽어서 몽골군이 갑자기 철수하였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오고타이가 죽은 후 몽골과 남송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으며 그들 사이의 전쟁은 다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정말 불꽃 튀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1241년에 오고타이가 밤에 자다가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술 조심하세요. 몽골군이 철수해서 남송으로서는 황금 같은 휴식기를 맞이합니다. 몽골에서는 칸의 자리를 두고 바투하고 오고타이의 장남 구육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칭기스칸은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 4명의 아들 중 주치, 차가타이, 오고타이는 일종의 가문을 형성하고 나라, 한국, 즉 칸의 나라를 세웁니다. 킵차크 한국, 차가타이 한국, 오고타이 한국. 막내 툴루이는 한국이 없었는데요. 오고타이를 지지하고 자신의 영토까지 오고타이에게 바쳤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툴루이의 아들 훌라구가 일한국을 세우죠. 바투하고 구육은 유럽 원정을 함께 하면서부터 성향이 맞지 않아 사이가 틀어졌어요. 그래서 오고타이는 그 둘은 제끼고 둘째 아들 코츠를 후계자로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코츠가 일찍 죽어버려서 시라문이나 뭉케를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태종 오고타이의 황후 투르게네가 쿠릴타이를 소집해서 구육을 즉위시켜버립니다. 바투의 반대를 무릅쓰고 말이죠. 쿠릴타이는 몽골 부족이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 개최하는 최고 회의 같은 거예요. 바투가 구육을 인정하지 않아 군사를 이끌고 구육을 치러 갑니다. 구육도 맞서 싸우러 가죠. 이제 내전은 피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몽골로서는 참 운이 좋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구육이 행군 도중 갑자기 죽어버려서 내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구육도 아버지 오고타이처럼 과음으로 건강이 나빠져서 죽었다고 합니다. 술이 웬수예요. 아니 이때는 술이 몽골을 구한 건가요? 구육이 죽자 바투는 쿠릴타이를 열어서 뭉케를 칸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래도 분쟁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때 오고타이 가문과 차가타이 가문은 반발해서 쿠릴타이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오고타이 가문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고 반란을 일으키죠. 바투가 이것을 진압하고 시라문을 잡아다 죽이고 호자와 낙은 유배를 보냅니다. 그리고 뭉케칸은 오고타이 가문에 대해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벌이고 오고타이 한국은 여러 집안으로 쪼개버려서 나눠주는 방식으로 소멸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이 카이두가 애물단지로 남아서 오랫동안 반란 세력을 유지합니다. 어쨌든 뭉케는 오고타이 가문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으로 권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하지만 몽골은 칭기스칸의 피를 이어받은 소위 황금시족을 죽이는 것을 금기시했습니다. 뭉케는 금기의 일을 했다는 부담감을 덮을 만한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정복전쟁이죠. 그래서 다시 남송 정벌을 서두릅니다. 동생 쿠빌라이를 보내서 운남의 대리국을 먼저 정벌하게 합니다. 뭉케가 오고타이 가문을 가차없이 숙청하는 것을 보고 쿠빌라이는 몸조심하면서 형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가 대리국입니다. 이때 수부타이의 아들 우량하타이도 티벳을 거쳐 대리국으로 와서 쿠빌라이와 합세해서 대리국 정벌을 도왔습니다. 쿠빌라이는 대리국을 정벌하면서 학살과 약탈을 하지 않고 항복을 받고 관용과 포섭의 통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쿠빌라이의 그 관용적 성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남송을 북쪽과 서남쪽에서 협공하기 위해서 대리국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때는 이미 금은 없어졌고요. 쿠빌라이는 곧 북으로 돌아가고 우량하타이가 남아서 대리국에 주둔합니다. 남송은 뭉케의 남하를 기다리기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남송은 몽골이 다시 내려올 것을 예상해서 대비를 합니다. 열심히 성을 축조하고 성벽을 강화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계라는 장수가 사천 지역에 조어성에 산성을 쌓았는데요. 이것이 남송의 생명을 연장시키게 됩니다. 일단 조어성이라는 이름을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맹공이 사천과 양양 지역에 성을 쌓았고 가사도도 회서 지역에 성을 축조했습니다. 이때 가사도의 능력을 알아본 맹공이 가사도를 이종에게 추천하게 됩니다. 이는 맹공이 죽은 뒤에 가사도가 실권을 쥐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사도가 맹공의 뒤를 이어서 경호채치사가 되어서 군의 기강을 엄히 세웠습니다. 그런데 맹공이 죽기 전에 아주 아쉬운 일이 있었습니다. 범용길이라는 자가 맹공에게 귀순을 정해왔습니다. 범용길은 본래 송나라 장수였었으나 몽골에 투항했었는데 맹공의 명성을 듣고 다시 송에 돌아오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종과 그 조정은 범용길의 귀환을 정상적이지 않다고 여기며 불허해버립니다. 한편으로는 몽골과 시비를 일으킬까봐 두려웠던 것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맹공의 세력이 커지는 것이 두렵고 그를 시기했던 것입니다. 맹공은 중원 수복의 꿈을 펼칠 수 없게 된 것을 한탄하고 조정이 자신을 경계하는 것에 실망하여서 이로부터 병이 들고 사직하고 그해 1246년에 52세의 나이로 죽고 말았습니다. 남송으로서는 구국에 큰 별이 떨어진 것입니다. 뭉케는 중앙집권을 강화하고 행상서성을 설치하는 등 내부의 통치체제를 정비하고 나서 남송을 침공했습니다. 초기에 대리국에 있던 우량하타이를 시켜서 사천을 공격하게 했는데 우량하타이는 마호강 전투에서 송해 장수 장도통의 병력 3만을 괴멸시키고 전선 200척을 빼앗고 돌아갔습니다. 1258년에는 뭉케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사천 공격에 나섭니다. 동쪽 전선으로는 타가차르를 보냈는데 공격에 실패해서 쿠빌라이로 주장을 교체합니다. 쿠빌라이는 금년천이라는 곳에 성곽을 쌓고 번제를 열고 인재를 모집했는데요. 여기가 금년천이죠. 여기에서 파스파, 원호문, 양유중, 유병충, 합경 등의 인재들이 쿠빌라이와 함께하게 됩니다. 쿠빌라이는 다른 몽골인들과 달리 인재들에게서 학문을 배우고 한 문화를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몽골족은 성을 쌓는 풍습이 없었습니다. 이동하는 몽골족에게 성은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쿠빌라이가 성을 쌓자 정주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주는 일로 비춰져서 동족들에게 놀람과 불안감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뭉케는 그런 쿠빌라이를 그의 근거지에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전선으로 불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우량하타이는 앞서 정복했던 운남의 대리국으로 가서 담주를 향해 진격하게 했습니다. 담주는 지금의 호남성 장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방면으로 전격적으로 남송으로 밀고 들어갈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뭉케 칸은 조어성에서 막혔습니다. 아까 여계라는 사람이 조어성을 구축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여기가 조어성인데요. 이 조어성을 왕견이라는 장수가 지키고 있었는데 뭉케 칸이 아무리 공격해도 왕견이 성을 지켜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뭉케가 죽고 말아요. 원사에서는 이질병에 걸려 죽었다고 하고 송사에서는 포탄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뭉케 칸의 사천성 전황은 지지부진했지만 쿠빌라이는 송군을 패퇴시키고 장강을 따라가서 악주를 포위합니다. 여기가 악주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송해 장수 고달과 경응이 잘 싸워서 교착 상태에 빠집니다. 이럴 때 우량하타이의 군대가 악주에 합류하려고 하니 사실상 악주성은 풍전등화의 상태가 되는데요. 송을 이종이 가사도를 급히 악주성으로 보냅니다. 가사도는 목책을 세워 방비를 튼튼히 해서 악주의 함락을 막아냅니다. 그것을 본 쿠빌라이가 가사도의 재능에 감탄을 금치 못하며 내가 어찌하면 가사도와 같은 자를 얻었을 수 있을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안득여 사도자 용지 우안더즈 루스 따우저 용즈. 리종은 다시 가사도에게 포위를 뚫고 나와서 악주 바로 위에 황주로 가서 방어선을 구축하라고 명령합니다. 가사도는 명령을 성실히 수행합니다. 가사도는 리종의 총애를 받아서 아들을 낳아 귀비가 된 누이 후궁 덕분에 출세했지만 맹공과 쿠빌라이가 그에 대해 찬탄했을 만큼 그의 능력은 출중했습니다. 그가 왜 간신전에 실리게 되었는지 참 의문입니다. 계절이 겨울로 접어들고 뭉케칸이 죽은 것을 알게 된 쿠빌라이는 급한 마음에 악주성을 격렬히 공격하지만 성을 떨어뜨리지 못했습니다. 이때 쿠빌라이의 부인에게서 서신이 도착합니다. 막내 동생 아릭 부케가 쿠빌라이를 초집하고 대칸에 즉위하려 한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모신 학경이 송은 언제든지 칠 수 있다고 권유하여 철군을 결정합니다. 이때 가사도와 화약을 맺어 송의 공격을 받지 않고 철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사도는 왜 철군하려는 몽골군과 화약을 맺었을까요? 가사도의 행위는 굴욕이고 송에 대한 배신이었을까요?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가사도는 쿠빌라이가 한지, 즉 몽골 남쪽의 땅에서 자립해버리는 것을 두려워해서 화의를 맺고 쿠빌라이가 철수하도록 했을 겁니다. 그리고 몽골의 내전을 바라고 또 가능하면 한 문화를 동경하는 쿠빌라이가 대칸이 되기를 바라는 전략적인 선택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가사도는 굉장히 약은 면도 보입니다. 조정에 보고하기를 악주에서 자신이 대승을 거두어 몽골군을 철퇴시켰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상이 되었습니다. 가사도는 권력을 위해 곤무술수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으로 그를 간신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몽케칸이 죽고 몽골군은 다시 철수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몽골군이 철수하고 나서 또 몽골과 남송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남송은 어떻게 마지막 불꽃을 태웠는지는 다음 회에서 살펴보겠습니다.